안녕하십니까. 봉구봉구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차명계좌 세무조사 대상자 됐다면 그 사유 4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자주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세무조사 받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가 뭘까요? 차명계좌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정모 씨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는데 자기 명의로 은행 계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모 씨 계좌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하는 계좌를 차명 계좌라고 하죠. 이 차명 계좌를 사용하게 되면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식으로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되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탈세 제보에 의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저 사람 누군가가 저 사람 차명계좌 쓰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해주세요. 이렇게 제보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차명계좌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보를 할까요? 가까운 내부 직원 또는 거래처 상대방, 거래처 사장 등 나를 잘 아는 지인들이 나에 대해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제보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세무사업을 하다 보면 아는 지인들이 간혹 저를 찾아와서 저 A라는 사람을 혼집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탈세 제보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황당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 상대방 조사하다가 파편 치는 수가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차명계좌 쓴 것이 들통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래처 상대방하고 나하고 거래를 하는데 그 거래 과정이 차명계좌를 쓰고 있는 게 상대방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들통이 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례, 세금 포탈 혐의가 큰 업종에 대해서 이 차명계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업종이 세금 포탈 혐의가 크다고 보고 있을까요? 과세관청에서. 과세관청에서는 민생침해사범, 호황업종, 이런 업종들을 차명계좌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흥업소라든가 대부업자, 사행성 게임장, 장례업자, 인테리어업자, 이런 업종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겠죠.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세금 포탈을 했다고 의심을 하느냐. 물론 대다수의 사업자분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세금 포탈 혐의가 큰 업종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거액 부동산, 거액 현금을 소유하게 되면 차명계좌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한 10억 정도 신고를 했는데 20, 3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연봉 1억도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계좌에 1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왔다. 그러면 차명계좌를 사용해서 소득이 누락됐거나 불로소득을 얻었거나 그런 혐의로 차명계좌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이죠. 실제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세무조사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형외과와 인접한 호텔이 같이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때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성형 관광을 보는 것이 아주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코로나 사태 전에 한국으로 성형관광을 오는 패키지 여행 상품이 있는데요. 그 패키지 여행을 오면 가이드가 호텔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호텔 숙박을 하게 하고 또 호텔에 숙박하면서 성형수술을 받고 그리고 성형수술 이후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관광 상품을 많이 이제 소개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호텔도 그렇고 이 성형외과도 그렇고 차명계좌를 사용해서 많은 수익 금액을 누락시키다가 이 차명계좌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돼 가지고 세금 폭탄 맞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낸 것이 아니라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또 실제 그 수입은 다른 그 제3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관리하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폭탄 맞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강남의 모 공인중개사 사례입니다. 한때 전월세 시장이 풍기 현상이 일어나서 전월세 시장이 아주 그냥 그 폭등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그런 중개를 많이 해서 고소득을 올렸는데 이분은 이 매매 사례만 관할 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 허점을 이용해서 전월세 이 수임 거래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국세청에 신고 안 해도 모르겠지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 수익 금액을 누락시켰다가 이 차명계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돼가지고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첫 번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무려 40% 적용됩니다. 엄청나죠? 일반 가산세의 2배에 해당되는데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2배인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 대상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가 됩니다. 10년치 실적에 대해서 세무조사 세금을 추징하면 거의 거덜나는 정도, 그 정도 아주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엄청난 불이익과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자, 어쨌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내가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국세청 조사관으로, 세무조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세무조사 현장에 나가보면 간혹 대표가 도망을 간 그런 피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질 않아요. 며칠 동안. 계속 도망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세무조사에 대응하라는 겁니다. 계속 세무조사를 회피하게 되면 과세관청에서는 추계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과세라는 것이죠. 그냥 추정으로 전체 금액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냥 국세청에서 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추정해서 과세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추정해서 인정과세를 해버리면 그 소송을 진행해도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차명계좌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모두 수익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관련된 비용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시라는 겁니다. 세무사 입원구에 세무어록, 소득 있는 곳에는 비용이 있다. 뭐라고요? 소득 있는 곳에는 비용이 있다. 제가 가장 큰 팁을 하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린다면, 차명계좌는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되는 사유 4가지를 설명드렸고요. 또 부득이하게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이 되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관련된 비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차명계좌를 그래도 사용해야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